네, 여러분께서 현재 세우신 부동산 전략들 좀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순서입니다. 클리닉 상담이고요. 도착한 사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장인뉴타운 꿈의 숲 코오롱 하늘채 112제곱미터. 매수가가 6억 원에서 6억 5천만 원 선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고 싶은데 세대수가 적어서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군요. 자, 전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인뉴타운 반갑습니다. 아파트를 보셨는데 네. 세대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490 몇 세대인 것 같아요. 490 500세대가 안 세대? 돼. 500세대가 안 돼요. 네. 저는 또 한 동짜리인 줄 알았네요. 근데 500세대 정도면 아예 네. 없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예. 전문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인사 나눠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타운 재개발 구역 지구는 세대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뭐 세대수 문제보다는 전반적으로 주변에 대한 걸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시세가 얼마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5억 8천, 6억, 6억 5천까지. 5억대 후반에서 6억대 중반까지. 네. 입주가 네. 지금 11월 입주. 11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고 뉴타운인데 지금 재건축 아파트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새로 지을 수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 지을 수 있는 곳에 그 아파트 가격들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도 그만큼 지금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보다 3, 4년 빠를 뿐이지만은 굉장히 희소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예,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세대수 적은 것보다는 신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신규 아파트가 좋은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위치가 괜찮냐라는 걸 보는 게 이제 우선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시청자분 갖고 계신 게 장인뉴타운 이제 북서울 꿈에서 바로 앞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보기에는 지하철이 굉장히 좀 멀어 보이는데 경전철이 이쪽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광운대역이 지금 이게 상업지역이에요. 네. 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광운대 역사가 지금 현재는 그 현대로직스라는 데랑 시멘트 회사가 지금 지금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코레일이랑 지금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서 아마 이쪽에 개발이 굉장히 빨리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코롱이라는 브랜드 가치 때문에 좀 가격이 좀 안 나가는 것 같고요. 네.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이 체험을 하면은 브랜드는 좀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기 전에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게 그 회사의 어떤 신뢰도가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코롱이라는 것은 주거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약간 가격이 떨어지지만은 체험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체험을 해서 좋으면 일단은 회사를 막론하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체험하면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만약에 아파트가 잘 지어진 걸로 판정이 되면 아마 신뢰도는 현재 좀 더 올라갈 걸로 판단이 돼요. 네. 근데 지금 네. 이번 2017년 11월에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입주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입주하면서 가격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죠? 네.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지금 여기 레미안도 지금 앞으로 이제 입주를 하게 될 것이고 초기의 물량이 이런 데들 보면 신규 아파트가 왜 인기가 좋냐면은 물량이 처음에는 되게 많을 것 같아 갖고 걱정들을 하는데 신규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파트 세대수보다는 수요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시청자분 건 지금 어떻게 입주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매수를 해가지고 전세를 놓으려고 하거든요. 매수는 하셨고 아직 세는 안 놓으셨고요. 네. 아마 이게 입주 기간이 지금 한 2개월 정도 될 거예요. 네. 11월부터 우리가 한 1월 정도까지 주잖아요. 네. 1월 정도까지 주는데 이때부터는 연체 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때 지금쯤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억압이 돼가지고 세를 빨리 놓으시려고 하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아마 1월 달까지 기다리시면 현재 신규 아파트에 대한 입주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금도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아파트는 입주를 하면서 더 많은 수요자들이 창출될 것이고 주변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지금 여기는 거의 뉴타운 중에 첫 번째 입주랑 마찬가지거든요. 장인 뉴타운에서는. 네. 그러면은 신규로 입주하고 이주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앞으로 이곳들은 계속 좋아질 거잖아요. 네. 장인 뉴타운 6구역, 7구역 이런 데들이 또 이제 관리 처분이 다 거의 끝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데들이 이주하면서 물론 장인 뉴타운의 완성도는 좀 반쪽짜리로 지금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네. 그래도 굉장히 큰 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절반이 다 성공을 하더라도 뉴타운 이 지역 자체 아파트 공급 물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이쪽은 굉장히 좋아질 걸로 판단이 돼요. 일단은 지하철이랑 주변에 그 개발 계획이 많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괜찮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매수를 아직 안 하신 겁니까? 예, 안 했어요. 그래요. 매수하셔도요.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변이 좋아지고 있어요. 본인에 대한 신규 아파트의 희소성도 있고요. 네. 주변에 대한 있어요. 호재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지금 전철도 들어오게 되고 네. 광운대 역사도 개발이 되고 주거지로서의 뉴타운이라는 주거지의 완성도도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역이라는 게 성숙이 된 다음에 쇠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지역이 도약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성숙할 수 있는 지역이냐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시점부터 지역이 나빠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 매수가 고민되는 건데 이 지역은 지금 도약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도약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도약, 성장, 성숙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이기 때문에 사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네. 네네. 매입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네. 매수하셔도 좋다는 의견이니까요. 결정 잘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뉴타운 재건축 투자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뉴타운과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점만은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는 선별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조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판서 잠깐 할게요. 네.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그 8월 2일 대책이 이제 나오면서요. 8월 2일 대책이 나오면서 지금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기준이고 조합 설립이고 그리고 재개발에 있어서는 이 관리 처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은 신규 아파트가 준공이 될 때까지 전매가 불허가 되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이 나게 되면은 신규 아파트 준공이 될 때까지 우리가 전매가 불허가 돼요. 그래서 재개발에 대해서 끝까지 가져갈 사람들은 임박한 걸 사도 되지만은 중간에 전매 계획이 있다면은 좀 사업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축도 마찬가지 이런 전매 기간을 한번 따져봐야 되고 우리가 뉴타운이라는 내에서도 재개발로 사업이 갈 수가 있고 재건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뉴타운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아파트를 철거를 해야지만이 재건축이 아니라 우리가 뭐 방배 5구역이나 이런 데들처럼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도 재건축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방식이 중요한 거지 현재가 아파트냐 단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사업 방식을 취하게 되면은 이 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매 기간들을 한번 파리 대책 이후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보셔가지고 매입이랑 판매하는 우리가 매각하는 시기에 한번 본인에 대한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파리 대책 이후 변화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 전매 기간을 좀 따져보고 투자 계획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클리닉 상담 진행했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전화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0266-0123번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0266-0123번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직 답도 안 드렸는데요. 일단 고민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저기 성북구 예, 하월곡동에 있는 두산 이브 아파트 25평짜리 하고요. 예,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삼성 리버빌 아파트 두 개 소형 아파트 갖고 있는데 네, 그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 유타운이 들어서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좀 10년, 15년, 내년이면 15년째 되는 노후 아파트인데 네, 아무래도 거기 좀 새 아파트 들어오고 공급 물량이 있으면 네, 좀 아파트 전망이 어떨까 싶고요. 네, 네, 또 제가 말하는 그 용산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삼성 리버빌이요. 네네 예. 좀 나홀로 아파트고 그 한남 그 사구역에서는 제외됐거든요. 예, 근데 제가 3년 전에 두 개 다 구입한 건데 네, 다 전세 기간이 다 이제 내년이어가지고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둘 다 투자 네네.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거고 거주는 안 하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우선 앞서 장인 뉴타운 내용도 네. 좀 설명을 들으신 것 같으니까 네. 하월곡동의 두산 위부부터 좀 전망을 네네.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갖고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4구역 그 오산 중학교인가요? 그 학교에 네네. 붙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용산. 네, 네네. 용산에 지금 네. 이 리버빌 아파트를 갖고 있고요. 네. 리버빌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동덕여자대학교에 있는 데 있는 그쵸? 네네. 요쯤이죠. 동덕여대에 있는 지금 그 하월곡동 두산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지금 둘 다 시세가 지금 몇 평짜리라 그러셨죠? 다 25평이요. 59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5평형, 네네. 25평형을 갖고 계시는데 네. 리버빌 같은 경우가 지금 금액이 한 5억 5억대 중후반, 후반에서 6억 뭐. 한 6억 정도. 네. 그리고- 5억 후반 정도 같아요. 그리고 두산이 지금 부산은 3억 후반이요. 3억 후반. 네. 자, 한번 두 개를 한번 보면은요. 제가 이제 네. 환경을 말씀드렸는데 네. 환경은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리적인 환경은 실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변해서 변하는 거. 네. 변해서 변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정책적인 환경이 있어요. 얘는 가만히 있는데 법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두 개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물리적인 변화는 우리가 개발이 굉장히 강한 거고 정책적인 것은 규제와 완화를 이제 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리버빌이라는 것은 이 용산의 뉴타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남 뉴타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물리적인 변화가 굉장히 좋게 변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을지언정 지금 주변에 예전에 얘가 처음에 아파트로서 있을 때는 주변에 대한 물리적인 상황을 고려한 가격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 환경이 좀 좋아지면은 얘는 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계속 좋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두산 이부가 지금 3억대 후반이라는 것은 지금 정책적으로 금융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금융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수요자도 어떤 피해를 보는 입장에 있어서 예전보다 지금 확실하게 그 대출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DSR이라는 게 다 나와가지고 무슨 자동차에 대한 할부가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포함이 돼요. 예. 그런 걸로 하면 대출 규제 점점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네. 수요층 자체는 굉장히 하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굉장히 높다라고 놓고 봤을 때 서울시 전 지역을 놓고 봤을 때 20평대가 지금 3억대를 하고 있는 아파트가 아마 네.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네네네. 이제 우리가 2000년도 이후에 탄생한 아파트들 중에 네네. 3억대에 삼자가 써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없거든요. 네. 요즘에 또 워낙 인터넷으로 뭐 3억대에서 4억대 이렇게 본인이 필터링을 해가지고 많이들 보게 되는데 그동안에 인기가 없더라도 자기가 그런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요즘에는 아파트를 검색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렇죠? 네.
네네. 금액대 구간을 정해갖고 찾으면 이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뜰 겁니다, 앞으로. 노출이 훨씬 더 많이 된다는 뜻은 수요자가 더 많이 이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거래량이 활발해지면서 인기가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갈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정책적인 환경과 물리적인 환경 이쪽에서는 이제 물리적인 환경이고 두산은 이제 정책적인 환경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규제를 하면 좋아지는 아파트가 있고 규제를 하면 나빠지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네. 규제를 네. 하면서 좋아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현재 정책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라 보시면 돼요. 장유 뉴타운이 새 물건이 많이 공급돼도 괜찮은가요? 장인뉴타운에 아파트로 사러 오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죠? 네. 장이동에는 아파트를 사러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아파트를 사러 많이 오는 곳으로 변하겠죠. 아, 그러면은 아파트를 사러 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월곡동에 있는 아파트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대표님 저는 그거를 두산 위브를 팔아서 좀 나은 쪽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지금은요. 네네. 8억짜리가 10억 되는 것보다요. 네네. 4억짜리가 5억 되기가 더 쉬운 시장이에요, 지금은. 아. 어느 정도 금액이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는 아, 이런 네. 것들이 좀 더 쉽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15년 여기가 정도 위치가 좋다라는 건 노후돼도 아니야, 괜찮은- 지금. 15년 돼도 노후돼도 괜찮은가요? 15년이 2000년도 이후의 아파트들은 그렇게 노후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 노후가 네. 된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어떤 소모품이 달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전세금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지금 있나요? 너무 지금 길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세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공급적인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네네. 지금 요번에 그 발표를 한 내용들도 보면은 네네. 일단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공급하는데 최소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네네. 아마 3년 동안은 서울에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고 3년 네. 동안 신규 물량이 공급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서울이라는 도시는 3년 동안 물량으로서 허덕이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일단은. 네, 네, 우선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답변 할게요.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조언을 드렸으니까 일단 잘 판단해서 결정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그 노원구 하계동이요. 예. 한신 청구 아파트 31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한신 청구 아파트, 여기 하계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네네, 맞아요. 네네네. 세이브존 바로 옆에요. 네, 어떤 점이 고민이신가요? 그게 제가 보유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아, 오래되셨네요. 네, 예.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앞으로 그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네. 안 그러면 매도는 언제쯤 해야 될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20년 보유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거주는 안 하시겠죠? 예, 반전세 주고 있어요. 반전세.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하계동 한신 청구 아파트. 자, 전망부터 좀 알아볼게요. 대표님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년 만에 궁금하신 거죠, 지금? 아니요, 계속 궁금했는데요. 네. 이런 방송이 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래요? 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예.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8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렇죠? 네, 굉장히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이제 뭐든지 간에 스타트하는 도화선 역할이 뭐가 돼야 되거든요. 네,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스타트한 지역들은 다들 지금 최근의 동향들을 보면은 급등을 하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서초구 같은 경우도 원래 강남구의 가격을 못 이기고 있다가 뭐 잠원동이라든지 반포동 같은 데에서 지금 재건축이 시작이 하나가 스타트가 되면서 가격들이 서초구가 오히려 강남구를 역전하는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가격들이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개포동도 어디가 스타트가 되다 보니까는 개포동에 있는 전체 아파트 가격들이 다 올라가요. 근데 이 지금 노원구 자체가 80년대 후반에 아시아의 최고의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생긴 동네인데 지금 이쪽 아파트들이 80년대 후반에 지금 대부분 다 지어지게 되면서 지금 상계주공 8단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타트가 되게 되거든요. 네. 그럼 하나의 단지가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폭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노원구 자체가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를 놓고 보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여기가 재건축이 될 거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앞으로 많아지게 될 걸로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지역이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니까 재건축이라는 것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언제 하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모르는데 금액은요 오늘 철거할 가격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작이 어딘가가 하나가 터져줘야 돼요. 네,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노원구 자체도 지금 상계주공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노원구가 집값이 제일 안 올라요. 그동안 시작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시작도 못했고 지역적인 한계치를 좀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역적인 한계치를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노원구는 그야말로 배드타운, 사람들이 잠만 자는 곳이지 대부분 직장은 뭐 멀리 경기도 쪽으로 가면 포천 쪽에 직장을 두고 있고 아니면 거의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지금 노선 자체가 동부간선도로랑 동일로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상습 정체를 띠고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그것보다도 인근에 그냥 직장이 없었다라는 건데 인근에 지금 창동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는 길게 본다면은 육군 사관학교 이전까지도 좀 점쳐지고 있어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주변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이 좋아질 것만 남아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요. 네. 20년 동안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셔도 그러면 괜찮습니다. 대표님, 네. 만약에 이게 매도를 한다면 언제쯤 잡아야 될까요? 지금 다주택자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이 주택 하나만 갖고 계십니까? 예. 주택 하나 있는 하나만 거 지금 팔았어요. 세를 지금 주고 계신 하나밖에 거예요? 없어요. 네? 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면 일단은 과세 요건에서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을 하기 때문에요. 네. 언제 파느냐보다 무엇을 하는 건가가 더 중요해요, 시청자님. 얘를 파냐 안 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얘를 팔고 어디를 갈 거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얘보다는 그 다음에 하는 행위가 내가 뭐를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서울의 중간치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 대학을 계속 다닐까요? 때려칠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넌 그다음에 뭐를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더 높은 대학을 갈 겁니다. 그러면 때려치라 그럴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저는 학교를 안 다닐 겁니다. 그럼 계속 다니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교의 중요성보다는 그다음 내가 뭐를 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모든 거는. 네. 네. 만약에 매도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결정이 좀 내려진다면 그 이후의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전화 연결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스피드 상담 신청하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없이 빠르게 답변만 전해드리는 스피드 상담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회기역 2번 출구 인근 복층 오피스텔 지금 건축 중인데 실평수 23제곱미터입니다. 매수해도 될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네요. 회기역 근처면 인근에 대학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수요 공급에 있어서 네.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는 곳인데 특징이 네. 거주자의 특징이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세입자들 특히 근데 지금 대학생들이 살 곳이 없어지고 예. 대학생들이 살 곳을 공급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취지는 굉장히 시장에 부합을 하는 것 같은데 금액적인 게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금액들을 놓고 수익률을 판단을 해봐서 네. 전용당 금액이 지금 7평 정도 되는데 한 제가 보기에는 적정 금액이 한 2,500선 정도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네. 정도의 부합이 되면은 매입을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은 조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좀 고려를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평당가로 말씀해 주신 2,500 정도 한번 맞춰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매수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스피드 상담 내용 보겠습니다. 송파구 문정동 전세 거주 중이고요. 내년 2월 만기입니다. 아이도 있어서 학군도 고려하는데 이 동네 학군이 괜찮은 것 같아서요.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투자 겸 실거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보내주셨네요. 자, 문정동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학군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매수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학군 고려면은 예. 무조건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단위 면적당 송파구에서 학교가 가장 많이 포진돼 있는 곳이 우리 문정 법저타운 건너편의 문정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직장도 가까우면서 학교가 다 도보로 5분 안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모든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요. 문정동 같은 경우는 학군을 고려한다라면은 자녀한테는 굉장히 좋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주거의 안정성도 높은 곳이어서 매입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 잘 결정 내리시고요. 스피드 상담 생방송 시간 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가 됐었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2018년도 투자를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무료 강연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그거를 이해를 해서 네. 이해를 하는 데까지는 좀 잘들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해는 했는데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두 번째 스텝이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법을 법으로만 알고 있고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또는 또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되며 왜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타당성은 뭔지부터 해서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임대 상황과 지식 활용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를 갖는 시간을 내일 가질 텐데 네. 내일은 착오가 없으시고 내일은 오전부터 합니다. 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내일은 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오후 2시였는데 오전 10시에 시작한다고 하고요. 자세한 일정 화면으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도심 투자 및 임대 사업이란 주제입니다. 세종국토개발 강의장으로 오시면 되고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만나고 계신 전은성 대표께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02-6676-012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 세종국토개발 전은성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6676-0123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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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예. 저기 광진구 예, 자양동에 한양 아파트가 있어요. 자양동의 한양 아파트. 예. 오래된 아파트인데 네. 그게 이제 재건축이 되는지 네, 그다음에 재건축이 되면 전망이 어떤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예, 네, 그다음에 거기 반대쪽에 구이동에 현대 아파트들이 있어요. 아, 반대쪽에 지하철을 중심으로 반대쪽에 있는 네, 구이동 네. 현대 아파트요? 네, 거기에 지하철 그 현대 프라임 뭐 6단지, 예. 2단지 이렇게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30평 형대가 제일 싼 게 6단지더라고요. 네, 근데 세대수가 작아요. 네. 400세대인가? 네, 현대 2단지는 굉장히 세대수가 많고요. 네, 근데 가격이 좀 차이가 나서 예, 네, 현대 6단지 그거를 좀 구입하면 예,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양동 한양 아파트 보셨고 구이동의 현대 6단지 보셨는데 거주도 하시나요? 네네. 거주 생각도 있으시고요. 자, 거주와 투자 둘 다 잡으시려고 하십니다. 대표님 어느 쪽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시죠? 예, 지금은 성수동에 거주하고 있어요. 성수동이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성수동 이제 옆쪽이 그 자양동인 곳인데 지금 한양 아파트를 하실 거냐, 그렇죠? 네네. 그리고 현대 6단지를 하실 거냐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은데 한양 아파트는 좀 살기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83년도 입주거든요.
네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94년도 입주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내용 연수가 차려면은 앞으로 한 7, 8년이 더 있어야 되고요. 네. 그죠? 얘는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둘을 놓고 봤을 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한양 아파트를 하는 게 조금 더 우세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내용 연수 10년이란 차이는 큰 차이. 얘가 만약에 현대 아파트가 재건축이랑도 사실 좀 거리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네. 얘가 2000년도의 아파트면은 제가 극명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현재 불편함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현재는 편한 것을 현재의 불편함을 택하고 미래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가격은 떠나서 현재의 편안함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여쭤볼 것 같은데 이 현대라고 해봤자 그렇게 지금 편한 것도 아니거든요. 네. 되게 애매한 거잖아요. 네. 애매한 거면 확실한 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 만약에 2000년도 초중반 아파트만 되더라도 제가 시청자분의 어떤 현재 상황과 여러 가지를 여쭤봐가지고 현재랑 미래랑 바꾸는 게 좋겠냐라고 한번 여쭤보겠지만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94년도짜리 아파트에 살 정도면은 83년도에 살아도 시간이 좀만 지났을 때 어떤 둘에 대한 익숙함은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그렇- 네? 구의역 근처에 있는 법원이 문정동으로 이주하면서 네. 거기가 굉장히 뭐랄까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인가? 예, 재정비 촉진지구가 돼 있고 지금 학교가 지금 또 딱 완전히 밀집해 있고 이쪽이 또 지역주택조합 같은 걸로 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여하튼 간에 애매하게 좋은 곳보다 확실히 좋아질 곳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판단됩니다. 네네. 이게 애매하게 좋은 게 아니라 확실히 좋은 거면 아마 시청자분과 저와의 어떤 뭐 투자성을 볼 것이냐 편의성을 볼 것이냐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편의성을 두기에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건 네네. 그러면 확실한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비교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고민이세요? 제가요 지금 그 투자 목적으로 성수동 쌍용 아파트 성수동 쌍용 아파트. 네네 예. 25평인지 4평인지를 지금 살까 하는데 네. 네, 사도 되는지 아니면 네. 좀 기다려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소형 아파트 성수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 보셨는데 이 네. 아파트 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성수동이 근처에 앞으로 거주 중이신가요?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전문가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요. 어디든 좋아진다 그러면 아파트만 생각을 하세요. 예. 좀 약간 잘못된 거거든요. 한번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느 전 지역의 아파트예요. 예를 들어 어느 전 지역의 아파트인데 이쪽이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이 지역은 아파트를 사는 게 맞아요. 이런 데들은. 그죠? 네. 근데 네. 전반적인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어떤 한 부분이 아파트를 차지하고 있다면은 재개발이 되는 동안 여기에 대한 수준들은 사실 재개발을 대기하고 있는 곳의 수준들이 좀 뺏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네. 학군이 내가 학군에 대한 조음을 나의 영향으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주게 되거든요. 단독 다가구에 밀집돼 있는 사람들은 좀 학군의 아파트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지 본인이 그 학군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네.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전반적인 개발을 두고 있는 곳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를 사서 계속 개발이 여기 이 동네가 전체가 아파트가 됐을 때 아파트를 지금 구입을 하는 것보다 좀 성수동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시려면은 성수 재개발 지구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금액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은 뭐 아까 네. 우리가 일전에 지금 뭐 한남 뉴타운 이미 뭐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주변에 좋아지니까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은데 그게 네. 아니라 새로 신규 진입을 한다면 이왕이면은 직접적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는 그러니까 주변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직접 개발이 되게 많이 되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 직접 개발에 대한 수혜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주변에서 자리를 그러면은- 잡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면 전략정비구역. 그렇죠. 밑에 금액이 된다면 전략정비구로 가시는 게 맞죠. 지금 두산 트리마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용 84제곱미터가? 모르겠어요. 21억입니다. 21억. 아, 예, 21억이라는 뜻은요. 주변에 대한 조합원들에 대한 수익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주변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분양가도 높일 수가 있잖아요. 또 뭐 분양가 상한제가 우리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제 뭐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분양가 상한제 그렇게 조합원들한테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하튼 전략정비구역으로 가셔가지고 아마 직접적인 만약에 자금의 여유가 된다라면 가시는 게 좋고 그게 안 된다면은 이제 아파트처럼 아파트는 우리가 전세 세입자들의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지렛대 효과를 본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그런 거라도 하실 거면 해도 되는데 자본의 여유가 된다면은 직접적인 걸로 가고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 지렛대 효과를 보는 아파트를 가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왕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직접 개발로 가는 게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빨리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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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 강서구에 아파트를 하려고 하는데 예, 어떤 아파트 보셨나요? 강서 힐스테이트하고요. 강서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아이파크, 우장산 아이파크요. 우장산 아이파크요. 예, 알겠습니다. 강서 힐스테이트, 우장산 아이파크 붙어 있는 아파트네요. 예, 예. 예. 자, 앞으로 어디를 택해야 될지 전문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쪽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 이쪽에 이제 상가 분양들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보니까는요, 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상업 시설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뭐 일단은 상업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유흥주점이나 이런 건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그 음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음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이런 발달돼 있는 어떤 상권과 아파트가 딱 붙어 있는 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상권이라는 것은 뭐 밤에도 계속 영업을 하는 불야성을 이루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불야성을 이루면서 타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곳에 아파트가 딱 붙어 있는 거는 내 아파트의 주거의 쾌적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요. 이런 것보다 살짝 떨어져 있는 이용을 하기에는 편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상권이 발달돼서 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더라도 주거에 대한 어떤 간섭이 별로 없는 길 건너편에 우장산 힐스테이트나 지금 우장산 그 뭐 아이파크 이쪽이 훨씬 더 나중에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뭐 지금 최근에 여하튼 간에 병원도 크게 들어오고요. 병원도 크게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시설들이 좋은 또 유해 시설이 아닌 부분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길 하나 두고 약간은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좀 동떨어져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전망은 마곡지구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아파트의 활용도랑 인기도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구입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잘 결정 내리시고요. 자, 오늘 전은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